아름다운 인생을 위해 최대봉의 낭만의 최대봉입니다. 태풍 피해는 없으십니까? 이상기후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언제나 안전한 세상에서 살게 될까요? 보이는 영상은 집 앞 들판을 찍은 것입니다. 참나무 잎사귀들이 제법 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힘겨웠던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기는 오려나 봅니다. 여름이 가기 전에 하고 싶었던 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언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을까요? 한 기분파 원시인이 있었습니다. 가을이었고 밤이었고 달이 밝았습니다. 왼종일 들판을 헤매며 사냥을 하다 돌아와 돌도끼를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동굴 어귀에 기대앉아 지친 다리를 어루만지며 예나 지금이나 신비롭기는 마찬가지였을 달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위에 풀무더기 여기저기서 가을벌레들이 찌륵찌르륵 울어대고 마른 잎들을 날리는 가을바람이 소슬이 불어오고 그 기분파 원시인은 저기 심란했을 것입니다. 그때 어디선가 향긋한 냄새가 바람결에 실려와 그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그는 곧 그 향기의 진원지가 열매들을 따 갈무리에 둔 바위 틈임을 발견했습니다. 짓물러 상하기 시작하는 열매들의 밑바닥에 끈끈한 액이 고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봤습니다. 단순하기 짝이 없는 원시인의 언어로는 표현하기 글러버린 신비스러운 맛이었습니다. 그 가진 열매들이 뒤섞여 발효하기 시작하고 있는 액즙을 다 퍼마셔버리고 동굴 어귀에 기대 앉았습니다. 알딸딸한 취기 속에 달빛은 더 푸르게 쏟아져 내렸고 그 달 속에 얼마 전 다른 동굴의 원시인에게로 떠나버린 여자 원시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그 기분파 원시인의 입에서는 이런 노래가 저절로 새어 나왔을 겁니다.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그렇게 인류 최초의 술은 열매가 저절로 발효돼 만들어진 와인이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서의 노아도 포도주에 취해 딸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잠이 드는 추태를 연출합니다. 신약 성서에서 예수가 행한 최초의 기적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었죠. 최대봉의 낭만에 대한 59번째 이야기, 여름술, 서머 와인, 지금 시작합니다. 맥주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메르인들이 만들어 마셨다고 하니 맥주의 역사는 적어도 6,000년쯤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안동소주가 유명해진 것은 고려 때 원나라 군사들의 주둔지가 안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주는 몽골 사람들이 페르시아 원정에서 제조법을 가져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소주의 역사는 800년 안팎이라고 생각됩니다. 막걸리는 삼국사기에도 등장하는 술이니 그 역사가 2000년쯤 되었을까요? 아까 말했듯 인류가 최초로 마신 술은 와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와인 하면 포도주를 말하지만 그 포도주의 역사도 8000년에서 10,000년까지로 추정됩니다. 문명의 역사는 곧 술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다오.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술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술을 마시는지 말해다오.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마. 저는 소주를 주로 마십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떤 술을 마시는지요? 사실 저는 와인을 그다지 즐기지는 않습니다만 오늘은 와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와인에 대한 지식은 상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크게 레드 와인, 프랑스 말로는 뱅루즈, 청포도로 만든 화이트 와인, 뱅브랑,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 프랑스 지방 쌍파뉴에서 온 이름 샴페인이라고 불리는 발포성 와인으로 나뉘어진다는 것, 그리고 와인의 맛을 가장 크게 결정짓는 게 흙, 바람, 햇빛, 비 등이므로 때루와, 즉
경작지의 조건과 빈테지, 수확 연도라는 것 정도입니다. 때로와 빈테지에 따라 이제껏 인간이 만들어온 수십억 병의 와인 중에서 그 맛이 똑같은 게 한 병도 없다는 것도 와인이 난해한 술이라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꽤 여러 해 전 정경련 회장단 만찬 모임에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내놓았다는 와인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병에 300만 원을 줘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 샤또 라뚜르라는 82년산 프랑스적 포도주는 대체 어떤 맛일까 궁금해져서 거의 소믈리에 수준의 와인 애호가인 지인에게 전화를 해 물어보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대충 이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김정일이 내놓았던 술인데 로맨틱하면서도 스타우트하고 피니쉬가 예술이지. 이쯤 되면 외계어에 가깝습니다. 로맨틱한 맛이라면 가볍게 달짝지근한 맛이라는 뜻일까? 스타우트하다면 약간 떫은 맛을 의미하는 것일까? 피니쉬가 좋다는 건 혀나 입안에 남는 맛이 오래 간다라는 뜻일 테지. 그렇게 막연히 짐작해 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와인에 대한 이 정도의 수사는 아주 쉬운 편에 속합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우리나라까지 와인 광풍을 불게 한 아기 다다시의 만화 신의 물방울에서는 어떤 와인은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의 맛이라느니 또 어떤 와인은 밀레의 만종 같은 느낌이라니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헐입니다. 제 수준의 천박한 상상력으로는 도무지 그 맛을 가늠해 보기조차 어려운 와인의 세계입니다. 계절은 바야흐로 깊은 여름의 끝을 향해 가고 있고 기왕에 와인 얘기가 나왔으니 여름술 얘기를 해봅시다. 낸시 시나트라, 이 여자는 우리 한국 남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팝송 1위 곡인 My Way를 부른 프랭크 시나트라의 딸이죠. 그녀와 리 헤이즐우드가 함께 부른 Summer Wine 속의 여름술은 이렇습니다. 스킨 콜드웰의 소설에나 나올 법한 미국 남부의 어느 권태로운 저녁 무렵 바깥 세상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먼 길을 온 듯한 남자가 말등에 앉아 건들거리며 마을로 들어섭니다. 서부 영화에 자주 나오는 바 같은 곳에 기둥에 나른하게 기대선 여자의 권태로운 눈빛이 남자의 먼지투성이 부추 위에 머뭅니다. 그 부추에 달려있는 반짝이는 은박차의 마음을 빼앗긴 그 여자가 나른하게 말합니다. Strawberries, cherries and an angel's kiss in spring. My summer wine is really made from all these things. Take off your silver spurs and have me pass the time. And I will keep to you summer wine. Oh, summer wine. 내 여름술은 봄날의 딸기와 버치와 천사의 키스로 만들었답니다. 이 환장하게 심심한 여름 저녁을 함께 보내주기만 하신다면 내 달콤한 여름술을 드리죠. 여기까지만 해도 권태로우면서도 몽환적인 여름 저녁의 로맨틱한 풍경입니다. 70년대 우리나라 듀엣 뚜아의 무아는 오리지널 노랫말과는 많이 다른 뉘앙스로 이렇게 번안해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방울소리 울리는 마차를 타고 콧노래 부르며 님 찾아왔네. 그러나 이 노래는 그렇게 낭만적인 데다가 순정적이기까지 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When I woke up, the sun was shining in my eyes. My silver spurs were gone. My head fell twice its size. She took my silver spurs and $1 and a dime and left me craving for more summer wine. Ooh, summer wine. 여자가 내민 그 달콤한 여름술에 정신을 잃었다 깨어난 남자는 숙취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중얼거립니다. 은박차와 내 전재산 $1 10센트를 가지고 그녀는 사라져버리고 여름술에 대한 갈증만 내게 남았다네. 여름이
엎어질 때쯤이면 가끔 이 노래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인생이 우리에게 내미는 것들이 어쩌면 여름술처럼 달콤한 거짓말일지도 모른다고.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이었습니다.